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우리 가족의 혈액 건강 지킴이, 혈관 건강 지킴이 김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혈관의과 전문의 김영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신장이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혈액 투석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혈액 투석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노폐물이 쌓인다거나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신장에서 그것을 걸러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심부전이라는 질환을 겪게 됩니다. 특히 만성 심부전이라고 그러셔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히 이제 많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투석은 주로 이제 인공 신장 기기라고 하죠. 투석기를 통해서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신체 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몸의 많은 수분들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심부전 환자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게요. 이게 네. 혈관의 모습인가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석을 진행하려면은 투석을 진행할 수 있게끔 큰 혈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 몸에서 많은 양의 피가 들고 나는 어떤 통로가 필요한데요. 그 통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투석을 할 때마다 그 깊은 곳을 찌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혈관들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만들어주게 되고요. 수술 방법은 주로 이제 정맥과 동맥을 인위적으로 연결을 해서 혈관이 커지게끔 한 다음에 나중에 투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이제 투석 혈관이다라고 저희가 좀 부르는 것 같고요. 투석 혈관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투석 혈관은 주로 자기 혈관을 이용한 자가 혈관을 이용한 투석 혈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조 혈관을 이용한 투석 혈관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인 몸에 있는 혈관 중에 정맥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가까이 있는 곳, 네. 팔이나 이런 쪽에 정맥을 동맥과 연결을 해서 그 동맥혈의 일부가 정맥을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된 다음에 그 혈관이 커지면은 투석 혈관을 사용하게 되고요.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혈관이 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인공으로 만든 혈관을 피부 밑으로 삽입한 다음에 네. 그 인조혈관을 동맥과 정맥을 연결을 해서 투석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투석 혈관을 이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주셨습니다. 조성술을 받았다라고들 이야기를 네, 하는데 맞습니다. 이 조성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나눠볼게요. 40대 환자분의 사례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투석 혈관은 주로 이제 손목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잇거나 아니면 팔꿈치 쪽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이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가장 바깥쪽부터 보통 시행을 하고 바깥쪽에 있는 혈관이 수술하기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은 팔꿈치 쪽에다가 수술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절개창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게 돼 있기도 하지만은 요것보다 조금 큰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좀 안 보여주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개창을, 그러니까 채소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피부 자체도 녹는 실로 꼬매가지고 수술 후에도 흉터가 거의 안 보이게끔 이렇게 수술을 시행하고요. 네. 보통은 동정맥류 수술하고 난 다음에 6에서 8주 정도 후에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관 상태가 좋으셔서 4주 만에 투석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투석에 사용되는 혈관을 만드는 수술을 받은 그런 환자분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46세 남성분의 사례를 만나봤고 생각보다 정말 흉터가 크지 않아서 놀랐거든요. 네. 요 다음 사례 한 번 더 볼게요. 네. 이건 조금 다른 경우죠. 네. 그렇게 작게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내 팔에 있는 혈관이 너무 없어서 수술할 혈관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팔 안쪽에 있는 혈관을 네.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팔 안쪽에 있는 혈관은 투석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바늘을 찌를 때도 그렇고 그 투석하는 상태에서 4시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팔 안쪽에 있는 혈관을 팔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혈관을 따라서 다 절개를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상처가 좀 많이 날 수는 있지만은 그것들도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혈관을 위쪽으로 올려줘서 투석 혈관을 조성하는 수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석혈관 조성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사례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52세 남성분이었고 이런 수술을 통해서 혈관의 위치를 바꾼다는 것도 좀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내용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런 투석혈관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 답을 좀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들 저희가 좀 투석혈관 조성술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 소개해드렸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하 원장님과 함께 투석 환자의 생명줄, 투석 혈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희 김영하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투석혈관, 이제 본인의 혈관에 조금 뭐 부적절할 때는 투석혈관을 조성하는 조성술을 받고 투석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투석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투석혈관이라는 것 자체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네. 계속적으로 바늘을 찌르고 빼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는 네. 그 좁아진 것 때문에 또 넓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그 투석혈관의 문제점으로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착이라고 그러죠. 협착이 네. 생길 수 있는데 이 좁아진 혈관 때문에 그 부위에 혈전이 유발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한다거나 이래서 지혈지연 또는 이게 그것 때문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가 잘 안 멈추는군요. 네네. 그리고 또한 오히려 혈관 안쪽에서는 혈류가 느려지면서 혈관이 나중에는 폐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투석혈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빨리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이걸 뚫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네, 맞습니다. 방법들로 네. 좀 치료가 가능할까요?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시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부분 이제 수술로 이런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긴 부분들을 해결했는데요. 요즘은 네. 이제 시술이란 방법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술의 종류와 수술의 종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좁아진 곳 같은 경우에는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그 좁아진 부분을 해결을 하고요. 넓혀주는 거죠. 그리고 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술 또는 수술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혈관이 과도하게 커져 있다거나 또는 뭐 혈관이 파열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정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투석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 설명을 해주셨고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시술 방법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은 좁아진 혈관을 이렇게 보시면요, 저 안에 가느다란 뭐 구조물이 하나 있죠. 네. 저거는 이제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 혈관을 바늘로 천자를 해서 그곳을 따라서 가이드 와이어라고 하는 얇은 철사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잘 접혀진 풍선을 집어넣고요. 좁아진 부분에서 풍선을 확장을 시키면은 혈관이 다시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은 다행인데 네. 반복적으로 이렇게 풍선 확장술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다시 또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접혀진 스텐트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요 스텐트가 혈관 안에 위치하게 되면은 혈관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투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풍선 확장술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시술 사례들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76세 여성분이셨고 네. 치료 전에 이게 지금 조영 네, 맞습니다. 사진인가요? 예,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예. 혈관 안으로 이제 조영제를 이렇게 흘려 보내게 되면은 네. 이렇게 혈관이 예쁘게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쪽 부분에 짤록하게 좁아진 부분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저 부분 때문에 이제 투석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서 풍선으로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크기를 찾아서
투석이 원활하게 진행된 그런 케이스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76세 여성분의 사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술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르신이라서 조금 무리가 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연세가 있는 분의 사례네요. 87세 남성분의 사례도 좀 만나볼까요? 네. 87세 남자분이시고요. 투석 혈관 통해서 투석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네. 저렇게 보시면 저기 아까 전 그 환자분처럼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저 안쪽으로 뭔가 혈관 안쪽에 뭐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저게 바로 혈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좁아진 혈관과 혈전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네네. 일단은 혈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줘서 투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 혈전 제거술 그리고 풍선 확장술이 동시에 시행이 됐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게 시술이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좀 무리 없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통해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마취라든지 국소 마취라든지 신경 마취라든지 또는 수면 마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엔 78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네. 다들 이제 왼쪽 팔 위쪽에 네. 그죠? 그 네. 혈관을.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분들에 비해서 혈관이 훨씬 많이 좁죠. 네, 굉장히 좁죠. 거의 혈관이 안 보일 정도로 좁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무리하게 풍선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은 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계로 풍선의 사이즈를 높여줘서 그렇게 시술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정상 혈관보다 더 좋은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시술 끝나시고 바로 투석을 잘 진행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78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뭐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그 신장 쪽에도 좀 문제가 있는 환자도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의 혈관도 이렇게 막히는 경우 시술한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하나 맞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 32세, 굉장히 젊으신 분이죠. 너무 젊으신데. 네. 예. 근데 만선 신부전으로 인해서 투석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석을 진행을 하다가 투석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혈관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성을 해서 그 혈관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크기 이상으로 잘 커지지 않았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 부분에 이렇게 좁아져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장가지처럼 혈관들이 보이시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좁아져 있다 보니 혈액이 심장 쪽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팔 쪽으로 빠지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풍선으로 확장을 해드렸고 혈관도 원래 사이즈를 찾았고 바깥으로 유출되던 그런 혈관들도 잘 보이지 않아서 나중에는 혈관이 잘 성장해서 투석도 잘 받으셨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32세 젊은 남성분의 사례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화 원장님과 함께 투석 혈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다양한 치료 방법들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투석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고 계시거나 또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계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50대 여성분이십니다. 투석 혈관이 부풀어 올랐는데 시술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예. 보통 투석 혈관이 부풀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느 한 곳이 좁아져서 그곳에 압력을 받아서 부풀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주 찔러서 그렇게 혈관이 부풀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부풀어진 혈관은 다시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시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수술을 통해서 혈관 축소술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혈관 축소술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세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당뇨로 혈액 투석 중인데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라고 하셨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는데요. 체중이라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은 건체중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건체중이라 함은 투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체중을 말하는데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 건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70kg다. 네. 근데 그 내 몸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70kg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건체중은 66kg, 67kg가 굉장히 나한테 적당한 몸무게다 하면은 투석할 때마다 그 건체중에 맞춰서 투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건체중에 맞춰서 투석을 할 때 너무 또 투석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수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은 또 저혈압이라든지 뭐 또 힘이 빠진다거나 이런 문제점들 발생을 시킬 수 있고 또 너무 적게 빼다 보면은 혈압이 올라가거나 붓기가 생긴다거나 예.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체중에 맞춰서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체중을 잘 조절해 놓는 것이 투석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궁금증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잘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혈액 투석 건강하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저희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투석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혈관이 이제 좁아지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살펴봤고,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경우 이제 이걸 또 뚫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네.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보통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술이라는 방법이 발전되기 전에는 수술로서 이제 혈전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시술이라는 방법이 이제 도입되면서 혈관을 직접적으로 절개하지 않고 이제 기계라든지 아니면 카테터를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해서 혈전이 제거가 된 모습을 저희가 지금 네. 블러 처리를 했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경우에 이걸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5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네. 예, 치료 전에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치료 전에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조영제가 흘러가다가 네. 중간에 옅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혈전으로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앞쪽으로도 또 좁아진 부분이 있죠. 근데
보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테터나 이런 걸로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잘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기기를 통해서 네. 혈전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제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거하고 난 뒤에는 좁아진 부분을 풍선으로 다시 넓혀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퇴원을 하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통 네. 이런 시술을 받으시고 바로 퇴원하는 경우가 보통인가요? 네, 보통이고요. 보통은 투석을 투석을 하러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투석을 하려고 바늘을 찔렀더니 투석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빨리 또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또 투석을 하러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내일 만약에 투석하러 가야 되는데 집에서 보니까 피가 잘 안 흘러서 미리 그러니까 시술을 받고 그 다음날 투석하러 가시는 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후가 좋았던 85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봤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볼게요. 49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인조혈관으로 투석 혈관을 만드셨고 아. 안에 이제 혈전이 차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네. 게. 근데 이분 특이하게도 예. 어디가 좁아져서 혈전이 생긴 게 아니라 인조혈관이 일부가 파열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혈전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파열된 혈관을 다시 교정을 해줘서 네.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49세 남성분 현재는 투석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59세 남성분의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앞서 두 경우에는 이제 시술로서 대부분 조금 해결이 잘 됐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제 말씀하시던 증상이 투석하려는 그 혈관이 예전부터 점점 딱딱해졌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바늘로 찌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고 이제 초음파를 봤더니 안에 이제 혈전이 차 있어서 그 부분을 수술로서 해결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은 오래된 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술로서만 제거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혈관을 절개해서 그 부분에 있는 혈전을 꺼내고 그리고 수술을 종료를 하면은 투석이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네. 이분은 팔이 좀 불룩불룩 부풀어 오른 거는 혈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들이 이제 투석 혈관이 이제 지나가는 자리고요. 저렇게 커진 부분들은 주로 이제 바늘을 찔러서 커지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혈관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혈관이 커져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경우라든지 실제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혈관 자체를 축소하는 수술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번에 이제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이게 같은 분이죠? 네. 예. 그래서 그분 이제 저희가 치료 전에 이제 초음파를 봤고요. 초음판에 보시면은 저 까만 부분 아무것도 없이 까만 부분이 혈관이 되겠고 네. 혈관 위쪽에 보면 약간 올라와 있죠. 저 부분 이제 볼록하게. 퍼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뭔가가 이렇게 이게 회색처럼 이렇게 막고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저 부분이 혈전입니다. 네. 그래서 치료 전에 혈전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해서 혈전을 완전히 제거해서 이제 전체 다 피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많이 혈전이 생긴 경우에는 그냥 보기에도 정말 시술로는 제거가 어려울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투석할 때 그 부분을 찌르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네. 예전에 바늘을 찔렀을 때 자꾸 바늘에서 혈전이 뚫어 나왔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바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죠. 바늘이 그 혈전을 뚫고 통과해서, 들어가면서 그렇죠. 나중에 뺐을 때 그 혈전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59세 남성분의 혈전 제거술 치료 사례 저희가 사진으로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88세 남성분이시고요. 예. 네. 아까 그분에 비해서 혈전이 좀 더 많은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위쪽에 보통 이제 동그랗게 혈관이 있는데 혈전이 거의 뭐 80% 정도 막고 있네요. 네, 막고 있는 거죠. 네네. 이분 경우에는 투석 자체도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됐고 또 아까 전 분과 비슷하게 투석할 때마다 바늘에서 혈전이 묻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시술로서 처음에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위치 자체가 좀 위쪽에도 혈전이 많고 그리고 오래된 혈전 같은 경우에는 혈전 제거가 시술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피부를 절개해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혈전을 제거하고 바로 투석하러 가셔갖고 투석도 잘 진행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혈전 제거술 치료 사례 저희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88세 남성분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81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혈관 내에 혈전이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투석은 뭐 본인 말씀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별히 혈전 제거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투석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 쪽에 오셨고요. 네. 보시면은 저렇게 많이 하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네. 저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혈전이 오래된 만성 혈전이 되겠고요. 그 위에 새로운 혈전들이 점점 쌓여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랗게 좀 꽤 커 보이네요. 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술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지만 오래된 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블러 처리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꺼낸 혈전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네. 저 정도면 상당히 크기가 큰 건가요? 정확한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제 네. 생각엔 한 3cm에서 4cm 정도 이렇게 크게 2개 정도가 이제 혈전이 나왔고요. 뭐 블러 처리가 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이제 오래된 혈전. 그 위에 이제 조금 진한 부분이 검붉은 네, 그 부분이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 이제 형성된 네. 그런 혈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블러 처리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혈전 제거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들 저희가 쭉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원장님과 함께 이 투석 혈관의 투석 환자의 생명 중 투석 혈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가 꽤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자로 이제 전화 상담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 한번 만나보고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투석 혈관이 막혀서 뚫었는데 이게 다시 막힐 수도 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투석 혈관이 막혀서 뚫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비춰봤을 때 네. 아마 좁아져서 그래서 그 부분에 혈전이 생겨서 아마 막힌 걸로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좁아진 부위는 향후 다시 좁아질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좁아져서 막히기 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가지고 좁아진 부위가 더 좁아지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풍선 확장술로 혈관이 커졌지만은 나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그렇게 좁아지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텐트 삽입술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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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올해 57살이고요. 네. 어머니 등세를 좀 네, 상담해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9세요. 네, 89세시고 지금 어머니 증상이 어떠시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저희 김영호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증상이 어떠신가요? 경동맥이 많이 막히셔가지고요. 경동맥이요? 네네. 경동맥도 지금 상담이 되나요? 상담은 가능은 한데 그 네네. 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많이 좁아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네. 이게 좁아진 정도나 아니면은 뭐 연세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이 아니고
또는 이제 유지요법, 그러니까 만약에 혈관 자체가 절반 이상, 뭐 60%, 70% 이상 이렇게 좁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 확장술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은 더 네. 좁아지지 않게끔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그거는 아마 어머님 케이스를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MRI 찍은 거는 있거든요, 사진이. 아, 네, 지금 방송 중에는 사실 저희가 뭐 볼 수가 사진을 없어서. 보고 네, 네네네. 그렇게 아, 진단을 맞아. 하기가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전신 마취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음. 이런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좀 고민이 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수술을 하기로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못해요. 아. 나이가 있으셔서. 못 연세가 깨어날까 봐. 많으셔서요. 네.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전신 마취가 보통은 이제 뭐 꼭 나이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저질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또 전신 마취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동맥이잖아요. 뇌로 이제 피를 전달해주는 그런 혈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상황을 보고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방송 중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갖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한번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문자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40대 남성분입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투석 혈관이 막히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몸에 혈전이 생기는 거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그런 질환을 예방하는 것뿐이지 혈관 자체가 좁아지거나 자라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착이 생겨서 그 부위에 혈전이 생기면은 동맥이 투석 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해주는 측면에서는 아스피린이 도움이 되지만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시다고 해서 뭐 영원히 혈관이 안 막힌다, 안 좁아진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아스피린을 드시면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혈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수술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아스피린을 끊기도 하고 하는데 다치시거나 그래도 멍도 잘 안 빠지고 멍이 잘 들고 이럴 수도 있어서 아스피린 복용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주의점은 잘 상기를 하시고 하지만 만약에 투석 혈관이 혈전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막혔었고 그것 때문에 아스피린을 드시는 거라면 당연히 복용을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치료 받으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투석 혈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김영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좁아지고 막힌 투석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혈전 제거술까지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주로 이제 시술에 의해서 네. 치료를 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혈관을 수술로서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좁아진 혈관 때문에 압력이 쌓여서 그 앞쪽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바늘을 자주 찔러서 그 혈관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혈관이 커지면은 그만큼 투석하기는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바늘 찌르기가 쉬우니까요. 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커진 혈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이 너무 커져서 이것 때문에 혈류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혈관이 너무 커지다 보니 혈관과 피부 사이가 가까워져서 쉽게 얘기해서 원래는 혈관과 피부 사이에는 지방층이나 주변 조직이 존재를 하는데요. 혈관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 지방이나 주변 조직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혈관 다음에 바로 피부가 위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투석 바늘을 꼽았다가 빼면 지혈이 잘 안 됩니다. 좀 위험할 수 지혈이 잘안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꼭 투석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디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치거나 했을 때 네. 혈관이 파열이 되면은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혈관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사이즈나 아니면 크기를 줄이는 그런 축소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8세 여성분의 사례였고요. 와, 이거 조금 보기에도 네. 많이 좀 방송 보시는 상태가 분들이 심해 보이는.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네.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은 이 혈관이 사실 본인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혈관입니다. 네. 그렇게 소중한 혈관이만큼 잘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78세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시작한 지는 꽤 되셨고요. 수년 전부터 이제 혈관이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구부러진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꺾인 부분에 이제 혈액이 잘 지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투석을 하면서 자꾸 투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래서 시술도 여러 차례 받으셨지만은 그 구부러진 것은 좁아진 것이랑 조금 다르게 구부러진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술로서 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부러진 부분을 혈관을 잘라내고 정상적으로 이제 일자로 가는 혈관들을 두 곳을 이어줘서 이렇게 피가 일자로 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후에는 당연히 투석 잘 되시고요.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네. 네. 투석혈관 축소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혹시 70대신데요. 이번에는 70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커지기도 커졌지만은 피부가 좀 굉장히 좀 얇아져 있죠. 그러니까 혈관과 피부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저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늘을 찌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늘을 찔렀다 빼면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 부분을 얇아진 부분을 피부도 그리고 혈관도 같이 잘라서 제거를 하고 좀 정상적인 두께와 두께의 혈관이랑 그 피부를 다시 제대로 봉합을 해줘서 네. 이렇게 사이즈도 줄인 그런 케이스 되겠습니다. 네. 저 위에 줄이기 전에 약간 까만 점처럼 보이는 곳들이 바늘로 찔러서 투석을 하는 부위인데요. 수술 후에 바로 이 부위는 살려놨기 때문에 투석도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70세 남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0대 환자분의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치료 전의 상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분도 그 위쪽 부분에 보시면은 약간 불구스름하면서 하얗게 보인 피부가 보일 겁니다. 네. 역시 피부가 얇아져 있는 경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혈관도 커지고 그리고 피부도 얇아져 갖고 그 부위를 찔러서 투석을 하는데 지혈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사실 바늘을 찌를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아주 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 저 얇아진 부분만 잘 도려내서 투석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얇아진 부분을 없애는 것 위주로 그렇게 이제 수술을 진행했고요. 상처 부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위 바로 아래쪽으로 혈관이 위치를 하게 되면 사실 찌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 상처 부위에서 조금 저 바깥쪽으로 혈관이 위치하게끔 그렇게 수술을 진행했고 투석도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해결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네, 혈관이 좀 이제 커져서 이런 혈관 축소술을 받은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혈관이 커지는 증상 또 막히는 증상이 혹시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실 환자분 같은 게 6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투석 혈관을 아주 예전에는 이 바깥쪽에 있는 혈관으로 투석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어찌 보면 다행히 혈관이 양쪽으로 두 갈래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쪽 혈관을 투석을 하면서 쓰시다가 위쪽 혈관이 막혀가지고 아래쪽으로 혈관을 이제 사용해서 투석을 하시는데 윗부분은 이제 막혀갖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데 자꾸 이 부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또 아프기도 아프고 또 뭐 이렇게 커져 있다 보니 본인도 이렇게 밑쪽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이 부분을 예전에 사용하던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과 동시에 지금 사용하시는 혈관 자체도 약간 사이즈가 크고 피부가 얇아져 있어서
그 혈관 자체도 축소를 시키면서 투석이 원활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혈관 축소와 제거가 동시에 됐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호 원장님과 함께 투석혈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 어떤 치료가 가능할지 치료 다양한 방법들 살펴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투석혈관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문자 상담이 또 많이 들어와 있어서 문자로 전화 이게 사연 남겨주신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요. 투석 혈관을 만드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질문 남겨주셨네요. 네. 조금 긴장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수술 수술이 다 이제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또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네. 네. 특히 투석 혈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잘 진행이 돼야지 그 혈관을 앞으로 많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요. 뭐 투석 혈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혈관도 있고 인조혈관도 있는데 일단은 자가혈관 수술하기 전에 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네. 어쨌든 나한테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피부 가까이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 혈관을 다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바늘을 찌른다거나 수액을 맞는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그 혈관이 혹시라도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 혈관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수술할 팔이 만약에 정해졌다면 저희도 수술 전에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쪽 혈관으로는 될 수 있으면은 뭐 혈압을 잰다거나 뭐 수액을 맞는다거나 그런 건 좀 주의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네.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전신적인 그러니까 건강 상태겠죠. 예. 수술 자체는 보통은 한 1시간 그 정도 안팎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받으면은 사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받기 전에는 건강 상태 유의하시고 그리고 혈관 안 다치시게 그렇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이것도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이세요. 혈전약을 10년째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을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네. 남겨주셨네요. 혈전약을 드시고 계신 이유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스텐트 삽입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석 혈관 말고 내 몸에 있는 뇌혈관이라든지 그 심장에 있는 작은 혈관에 만약에 스텐트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혈전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면은 그분이 혈전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드셔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누가 먹어서 좋다고 해서 아니면 그냥 뭐 본인이 먹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드신 경우는 한번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 질문만 받고는 알 수는 없겠지만 10년째 드시고 계시다는 거 하는 거는 보통 봐서는 이제 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걱정이 되셔서 문의를 주신 건데 앞에 아스피린 때문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혈전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시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멍도 잘 들고 출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런 증상 중에 하나는 갑자기 드시다가 내가 어지럽다거나 한쪽에 한쪽 팔이 힘이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변 색깔이 만약에 진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기 때문에 처방받고 드시는 병원에 꼭 문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혈관이 이제 막히는 경우 또 굉장히 부풀어서 커지는 경우 살펴봤고 혈관이 이제 파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도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투석 혈관은 혈액량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파열될 수도 있지만은 사용하다 보면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조혈관 사용 중에 파열되는 경우인데요. 인조혈관은 우리 몸에 원래 있지 않던 혈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죽어 있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혈관을 이제 피부 밑으로 삽입한 거기 때문에
그 혈관 자체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본인 혈관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찔렀다 빼면은 그 부분이 저절로 아무는데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쵸. 그래서 그 구멍이 뚫린 그 부분은 혈전이나 아니면 주변 조직이 와서 이렇게 막아주는데 투석이라고 하면은 바늘을 2개를 찔러서 매주 한 6번 정도 찌르게 되죠. 2번씩이니까. 그러다 보면 1년이면 뭐 700번 이상 그렇게 찌르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조혈관이 약간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부분이 몸에서 잘 회복이 돼가지고 주변 조직이 와서 잘 아물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진행되다 보면 결국엔 이 파열된 혈관도 스스로 아물지 못하거든요. 주변 조직이 아물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조혈관을 직접적으로 봉합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봉합으로 해결이 안 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잘라내서 새로운 인조혈관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어서 너무 감염이 심한 경우에는 그 혈관을 아예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막거나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열혈관 교정술 살펴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인조혈관으로 투석을 잘 받으시다가 지혈이 잘 안 되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의심할 수 있는 게 혈관이 파열됐다 이런 부분이었고 오셨을 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수술해서 들어갔을 때 인조혈관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단순하게 봉합을 잘 하고 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처치가 안 되고 항생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파열이 된 경우에는 봉합을 하고 피부를 잘 감싸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바로 다음부터 투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51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신 지 오래 되셨기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피부가 괴사가 되면서 또 인조혈관에 이제 감염까지 동반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살리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네. 인조혈관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염된 부위가 다 나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혈관을 조성을 해서 투석을 이게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혈관까지 다 조성을 해갖고 네. 원활하게 투석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1세 남성분의 파열혈관 교정술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김영 원장과 함께 망가진 투석 혈관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네. 이런 환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좀 알려주실까요? 네. 투석 혈관의 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기적으로 본인이 투석 혈관 상태를 체크를 하시는 것인데 스스로 하기 좀 힘들죠. 네, 그래서 혈관 전문 병원에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가셔가지고 간단합니다.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좁아진 부분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아 괜찮다 그러시면은 다음에 또 그 시기쯤 돼서 가셔갖고 진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미리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발빠르게 치료를 받으셔갖고 네. 본인 혈관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투석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저희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